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왜 내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감사하라, 원하는 것을 매일 외쳐라 같은 말을 듣고 실천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복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요. 그저 마음을 쓰는 올바른 법을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늙은 중 성철의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마음을 쓰는 올바른 법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르면 24시간 안에 당신의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늙은 중이 가르침을 내린 한 젊은이는 이 방법으로 가난한 쪽방촌 월세살이에서 벗어나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끌어당겼습니다. 막혔던 운을 뚫고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지요. 갑작스럽지만 당신은 지금 이런 괴로움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성공 확언을 외쳐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스스로를 비웃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떠 돈 걱정을 시작하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이대로 평생 돈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우라가 치밀기도 할 겁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법문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다만 99%의 사람들이 그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기에 현실이 되지 않을 뿐이요. 오늘 당신이 올바른 방법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생각은 비로소 진정한 현실 창조의 도구로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행한다면이라는 주제로 그 깊은 이치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왜 긍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가? 우리의 뇌가 소원을 거부하는 과학적 원리. 둘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그러한 존재이다의 3단계. 셋째, 1억 원을 끌어당긴 올바른 마음 사용법. 그러한 존재의 상태를 미리 체험하는 실전 수행법입니다. 특히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깨달았을 때 이 늙은 중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애를 써도 현실이 바뀌지 않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의 뼈를 새로 맞추는 것과 같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대역전시키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배워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당신에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늙은 중과 함께 작은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 고양이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옷을 입은 고양이가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부정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뇌는 먼저 그것을 상상한 뒤에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한 시점에서 이미 늦은 것이지요. 뇌는 이미 그 정보를 현실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이것을 돈 문제에 대입해 보십시오. 가난해지기 싫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가난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고 싶다고 바랄 때마다 당신의 뇌는 빚이 있는 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뇌는 바로 그 되고 싶지 않은 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시겠지요. 부자가 되고 싶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저 긍정적인 상상만 한 집단보다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고려하며 긍정적으로 노력한 집단의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긍정적인 상상만 하면 뇌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먼저 분비되어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의 이면에는 지금의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핍의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빌면 빌수록 지금은 돈이 없는 나를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새기고 있는 셈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뇌가 부정형을 처리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그것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결핍의 전제가 숨어 있기에 부족한 현실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두 번째 주제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실은 인간의 생각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단계를 듣는 순간 당신은 나는 계속 얕은 단계에서만 소원을 빌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1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가난은 싫다, 빚이 괴롭다, 매달 돈에 쪼들리는 게 고통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뇌는 부정형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가난은 싫다고 생각할 때마다 뇌는 가난을 계속해서 상상할 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현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 1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법과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나는 어찌하고 싶은가? 단지 이것뿐입니다. 가난은 싫다. 그럼 나는 어찌하고 싶은가? 빚이 괴롭다. 그럼 나는 어찌하고 싶은가? 이 단 하나의 질문이 당신의 생각을 180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고 싶은가? 라고 자신에게 물으면 제2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고 싶다의 단계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부업을 시작하고 싶다. 투자로 돈을 불리고 싶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180도 바뀌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소원입니까? 매주 복권 판매점 앞에 줄을 서는 것이 당신의 꿈입니까? 아닐 겁니다.
복권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지요. 여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물어봅시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가?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고 싶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것이 제3단계 되고 싶다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생각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수단이 아닌 상태를 상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든 사업에 성공하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상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99%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바람을 느끼며 테라스 소파에 몸을 맡기고 커피를 마시며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감각. 아, 정말 충만하구나.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괜찮구나. 이처럼 가슴 저미도록 충만한 감각. 이것이 바로 제4단계, 그러한 존재이다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이치를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행복하다, 충만하다고 느낄 때 뇌 속에서는 3가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성취감과 설렘을 주는 도파민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사랑과 연결됨의 따스함을 주는 옥시토신입니다. 즉,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도 복권도 호화로운 집도 아닌 바로 이 3가지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감각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가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고 있지 않아도 달은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어는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달이 거기에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보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한 것은 관찰자가 봄으로써 비로소 현실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믿으면 그대로의 현실이 펼쳐지고 나는 이미 충만하다고 믿으면 그대로의 현실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의 4단계 이야기로 돌아가면 1단계의 싫다도 2단계의 복권을 사고 싶다도 3단계의 부자가 되고 싶다도 모두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을 전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제4단계 그러한 존재이다마니 이미 그 감각을 가진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하는 유일한 마음 사용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단계 싫다. 뇌가 부정을 현실화시킨다. 2단계 하고 싶다. 수단에 얽매여 본질을 놓친다. 3단계 되고 싶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결핍이 전제된다. 4단계 그러한 존재이다. 이미 그 감각을 가진 나를 지금 체험한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은 오직 이 4단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해도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 그러한 존재의 상태를 미리 체험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까? 대개 TV 앞이신가요? 아니면 손안의 작은 전화기인가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복을 쌓으시면 재물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법문의 백미입니다. 그러한 존재의 상태를 미리 체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한 젊은이에게 가르쳐 주어 1억 원을 끌어당기게 했던 올바른 마음 사용법, 그 실전 수행을 당신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단 3단계로 끝납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뿌리부터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1단계 지금 가장 싫은 것을 떠올린다. 먼저 지금 당신이 가장 싫고 괴롭다고 느끼는 것을 딱 하나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버겁다도 좋고 미래가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도 좋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룬 것이 없어 내 자신이 한심하다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왜 굳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이 안정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즉, 싫은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뇌의 브레이크를 푸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2단계, 자신에게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있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방금 떠올린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있고 싶은가? 하고 싶다도 되고 싶다도 아닌 어떤 존재로 있고 싶은가입니다. 포인트는 수단이나 금액은 일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 돈 때문에 괴롭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있고 싶은가? 온화하고 안심하며 매일을 보내는 나로 있고 싶다. 미래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있고 싶은가? 마음 깊이 괜찮다고 믿는 나로 있고 싶다. 이룬 것 없는 내 자신이 한심하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있고 싶은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로 있고 싶다. 지금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의아한 나 자신으로 있고 싶다. 왜? 어떤 존재가 최강인가? 아까 옷 입은 고양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뇌는 부정을 처리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상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온화하고 안심하고 있는 나를 상상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존재의 상태에 대한 상상은 수단이나 조건이 포함되지 않기에 뇌가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라고 반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뇌, 아니 당첨 안 됐잖아. 부자가 되고 싶다. 뇌, 아니 지금은 가난하잖아. 온화하고 안심하는 나로 있고 싶다. 뇌, 지금 이 순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존재의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의 압도적인 힘입니다. 3단계, 그러한 존재의 상태가 주는 감각을 지금 몸으로 맛본다. 여기가 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감지 않아도 괜찮지만 감는 편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방금 소리 내어 말한 당신의 그러한 존재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온화하고
안심하고 있는 나라면 아침에 자연스레 눈을 떴을 때 옆에서 가족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커튼을 열자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아, 오늘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감각을 맛보십시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구나, 나 자신.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몸의 중심이 가벼워지는 감각을 맛보십시오. 느껴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한 존재의 감각을 맛본 당신의 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존재의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한 사람의 뇌 속에서는 실제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당신이 방금 상상한 그 따스하고 충만한 감각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가 정말로 그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끌어당김의 핵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야말로 높은 파동의 상태인 것입니다. 높은 파동을 내보내는 당신에게는 그 파동에 공명하는 풍요로움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은 현실이 된다의 올바른 이치입니다. 여기서 이 늙은 중이 가르침을 내렸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집안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어머니와 젊은이뿐, 전구 하나밖에 없는 어두컴컴한 단칸방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어느 날 이 늙은 중을 찾아와 이 마음 쓰는 법을 배우고는 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 5분간 그러한 존재의 상태를 미리 체험하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같은 것은 일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이 안심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신을 상상하며 그 감각을 매일 아침 가슴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역시 무리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우연히 참가했던 대학의 창업 경진 대회에서 덜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금 1억 원이 그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통장을 본 순간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드디어 현실이 내 마음에 따라잡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나의 그러한 존재의 상태에 따라 잡았다. 즉 따라잡힌 그 감각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비싼 강의도 복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매일 5분 그러한 존재의 감각을 미리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의 뇌 속에 풍요를 받아들이는 전형 회로가 물리적으로 구축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 신경 회로가 점점 굵고 강해지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해보십시오. 단 7일만 계속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해봅시다. 아까의 그러한 존재의 상태를 떠올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나는 의아한 나 자신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고 싶다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시제를 구별하지 못하기에 이미 그러했다고 뇌에 전달함으로써 완료된 기억으로 새겨넣는 것입니다. 자,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나는 온화하고 안심하는
나 자신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지금 소리내어 외친 사람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외치셨다면 댓글에 마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댓글이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진심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확언이 될 것입니다. 이 늙은 중이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복을 담아 한자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꼭 적어보십시오. 네, 끝까지 들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행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올바른 마음 사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매일 아침 5분 그러한 존재의 상태를 미리 체험하느냐 마느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운을 끌어당겨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주제로 당신의 인생을 과학적이고 영적인 원리로 호전시키는 방법을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으로 저와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그럼 다음 본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오늘부터 올바르게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신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항상 걱정보다는 평안이, 슬픔보다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부디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온화하고 따뜻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고 하루하루를 무탈하고 평온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